학생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도 실가 수업 재미나게 시작해 봅시다. 실가 5단원 발명과 로봇, 그 다음에 1 소단원 발명과 문제 해결에 대해서 학습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창의적인 물건을 만들어 보기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는 101쪽에서 103쪽이 되겠습니다. 수업 목차를 살펴볼까요? 자, 첫 번째는 3단계 실현하기 단계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안전에 유의하며 만들기. 그 다음에 세 번째 활동은 이제 4단계 마지막 단계로서 평가하기가 되겠습니다. 자, 발명이라는 것은 생각보다 어렵기도 하고 또 생각보다 쉬울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평소에 실생활에서 어려움이나 내가 개선하고 싶은 것들을 평소에 자주 생각하는 학생이라면 굉장히 쉽게 다가올 수 있을 거고, 그런 학생이 아니면 이 발명이라고 하면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죠. 그런데 여기서는 꼭 발명품이 아니더라도 창의적인 작품을 만들어 보는데 의의를 가지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과서를 들어가기 전에 6학년 2반 담임 선생님이 창의적인 작품을 먼저 감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상나래 무한 상상실을 만들면서 이 6학년 2반 담임 선생님께서 이제 이런 창의적인 작품을 직접 만들어 보셨습니다. 자, 첫 번째 작품은 우리가 축구장이 되겠죠. 그래서 옆에 저 위에 보면 이 탁구공이 놓여 있죠. 그래서 탁구공으로 이렇게 축구를 할 수 있는 그런 축구장을 만들어 보셨어요. 재료는 뭐가 될까요? 이런 박스 같은 게 되겠죠. 박스, 골판지 박스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풀 또는 글루건 이런 것들을 사용하셔서 만들었고, 실제로 선생님이 6학년 2반 교실에서 보니까 이 이쪽 밑에 또 자석으로 이렇게 축구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기도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정말 디테일하게 우리가 축구장에 가보면 후원하는 스폰서들이 있잖아요. 그런 스폰서처럼 삼성이라든가 코카콜라, 그 다음에 KB, 하나은행, 맥도널드, LG전자, 그 다음에 뭐 EA 스포츠 이런 스폰서처럼 이런 것들도 옆에 붙여 놓으셨어요. 굉장히 디테일한 부분까지 신경을 써서 만든 작품이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어디 행사장이나 이런 데 가면 이런 게임하는 곳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도 가끔씩 1,000원이나 2,000원 주고 이제 시간 뭐 1분에 농구 공을 몇 개 넣느냐 뭐 이런 게임을 할 때가 종종 있는데, 그거를 이용해서 만든 작품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이쪽에는 점수가 써 있지 않지만 예를 들어서 여기는 1점, 2점, 3점, 그 다음에 이쪽 4점, 5점, 6점 이렇게 해서 내가 1분 동안에 이 실제 농구공은 아니고 탁구공을 몇 번 넣을 수 있느냐, 그 다음에 이쪽 지렛대의 원리를 이용해서 이렇게 튕겨서 들어가게끔 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 친구들끼리 1분 동안 몇 점 내기, 아니면 1분 동안 얼마만큼 점수를 더 많이 얻는 학생이 이기는 게임을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거는 실제 게임으로도 많이 볼 수 있는 그런 핀볼 게임인데, 자, 선생님은 한번 이쪽에다가 구슬, 선생님 어렸을 때 굉장히 많이 가지고 놀던 그런 구슬인데, 구슬을 이쪽에다 놓고 이 레버를 잡아 당겨서 딱 놓으면 이제 튕겨서 이쪽에 떼굴떼굴 팅팅팅팅팅팅 한 다음에 어느 점수에 딱 들어가 있죠. 선생님이 이때 사진 찍을 때는 40점 점수에 들어갔네요. 그래서 뭐 3번
혹은 5번 땡겨서 그 점수를 합산해서 그 점수가 가장 많이 나오는 학생이 이기는 게임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만들기 위해서는 실제 도면 같은 거를 그려야 되고 이런 수치 이런 것들을 다 계산을 해서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간단해 보이지만 상당히 만드는 데는 시간이 매우 많이 소요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6학년 2반 신철상 선생님께서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서 이런 작품들을 만들었고 선생님도 이번 실가 시간에 이러한 사진을 좀 넣어봤습니다. 대단하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101쪽 이젠 하단에 보면 3단계 실현하기 단계가 있습니다. 도면 그리기라고 써 있는데 부록, 활동, 사를 활용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만들고 싶은 나의 아이디어를 실현시킬 수 있는 그런 도면을 직접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현재 우리 6학년 3반 학생들은 이제 팅커캐드를 이용해서 간단한 작품 정도는 만들어 봤는데 이젠 여러분들도 아마 상상날에 무한상상실이 만들어졌으니까 그런 팅커캐드를 이용해서 3D 프린터 제품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러기 전에 이런 내가 도면에다가 직접 나만의 아이디어를 제품을 직접 그려보는 활동도 필요해요. 꼭 컴퓨터상에서만 그려보는 게 필요한 게 아니라 이런 직접 도면에 그려보는 것도 필요하니까 꼭 창의적인 작품, 뭐 발명품이 아니더라도 내가 좀 만들고 싶은 뭐 자동차라든가 그렇지만 자동차를 만들 때 좀 더 좀 미래지향적인 그런 자동차를 만들어 봤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102쪽하고 이제 103쪽이 나오는데 안전에 유의하며 만들어 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 재료가 구하기 어려우면 실제로 만들기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위에 쉽게 구할 수 있는 그러한 재료를 이용하자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여기서는 플라스틱 물병을 이용한 거죠. 그래서 뭐 글루건이라든가 장갑, 그다음에 실톱, 사포는 이제 날카로운 부분을 매끄럽게 이렇게 갈아주는 갈아줄 수 있는 그런 재료거든요. 물건이죠. 그래서 또는 유성펜, 지퍼, 그다음에 가위, 그다음에 페트병 400ml 2개 이런 것들을 준비해서 만들어 본다는 거죠. 그래서 마름질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실제 그 바느질 할 때도 마름질을 한다라고 얘기했었어요. 그래서 치수에 맞도록 재료 표면에 천을 그어 표시하고 자르는 일. 근데 이 마름질은 정말 치수에 딱 맞게끔 하는 게 아니라 약간의 여유분을 두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실톱으로 자를 때 이 여유분이 없으면 더 짧게 잘라지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잘려나갈 부분을 좀 고려해서 1에서 2mm 정도 여유를 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름질 선을 그은 어느 한 지점에서 바닥면을 향해 수직으로 1cm 정도 선을 내려 긋는다. 그 다음에 3번은 1과 2와 똑같이 뚜껑으로 사용할 페트병에도 마름질 선을 긋는다. 지금 이 교과서에 나와 있는 것은 여행용 세면 용구함을 만드는 방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거를 만들지 않고 다른 거를 만든다고 한다면 내가 안전에 유의하면서 그러한 작품을 만들어 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실톱을 이용하여 페트병을 잘라내고 수직으로 그은 선은 가위로 자른다라고 했어요. 근데 이 페트병이 상당히 미끄러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손으로 잘 고정을 시킨 다음에 실톱을 이용해서 잘라야 되겠죠. 안 그러면 자칫 잘못하면 손을 다칠 위험이 있습니다. 그
그 다음에 이 부분이 매우 날카로울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사포로 좀 더 매끄럽게 다듬어 주고, 그 다음에 수직으로 잘라놓은 틈에 지퍼의 한쪽 끝을 끼우고 돌려가면서 글루건으로 고정한다. 그래서 뚜껑으로 사용할 페트병도 이 6의 과정을 반복하여 지퍼를 고정한다. 그래서 아래 위 이렇게 하겠죠. 자, 당연히 톱질을 할 때는 주의할 점. 톱날이 매우 날카로우므로 반드시 장갑을 끼고 당길 때 힘을 주되 너무 무리한 힘을 가하지 않도록 한다는 점입니다. 또 살포질 할 때 주의할 점은 열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마찰열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나무 토막에 사포를 감싸서 사용합니다 라고 나와 있어요. 나무 토막이 없으면 뭐 장갑이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뭉쳐가지고 그 장갑 안에 그 또 장갑을 감싸서 이렇게 사용할 수도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103쪽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마름질을 하고 가공을 했으면 이제 조립하기 단계인데, 이제 몸통의 지퍼에 지퍼 머리 한쪽을 끼운다. 그리고 뚜껑의 지퍼에도 지퍼 머리에 다른 한쪽을 끼워서 연결한다. 그 다음에 10번 지퍼에 남는 부분은 페트병의 틈에 끼우고 글루건을 이용하여 붙인다 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11번은 뚜껑의 지퍼도 10의 과정을 반복하여 마무리한다. 그래서 이제 이 지퍼로 열고 닫을 수 있게끔 만들어 준다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지퍼 안쪽에는 이제 글루건을 사용해서 고정을 시켜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여행용 그러한 세면 용구함을 만들어 본다고 이렇게 예시 작품으로 나와 있어요. 물론 여러분들이 만들고 싶은 그런 제품으로 만들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검사를 해야 되겠죠. 완성된 발명품이 도면의 내용과 일치하는지, 또 손에 닿는 부분이 날카롭지는 않은지 등을 검사를 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 단계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 단계는 평가하기 단계인데, 완성된 창의적인 발명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평가 요소를 바탕으로 내 스스로 평가를 하는 거죠. 기능성. 과연 발명품은 계획한 대로 기능을 하나하나 하고 있는가? 그 다음에 창의성. 발명 기법이 효과적으로 적용되어 있나? 실용성. 내가 만든 작품이 실생활에서 사용하기에 알맞은가? 그 다음에 경제성. 발명품은 최소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나타내고 있는가? 신미성. 발명품은 안정되고 아름답게 만들어졌는가? 문제 해결 과정을 이해하고 과정에 따라 문제를 해결하였나요? 뭐 이런 부분들을 직접 내가 스스로 평가를 해본다는 거죠. 그리고 등교하는 날 내가 만든 작품을 갖고 와서 친구들에게 평가를 받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가르쳐주는 내용보다는 여러분들이 직접 간단한 거라도 직접 내 손으로 만들어보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3단계 실현하기 단계와 4단계 평가하기 단계에 대해서 배워봤는데, 다음 시간에는 이제 이러한 지식 재산 보호를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즉, 내가 발명품을 만들었으면 특허청에 등록을 해야 돼요. 그래야 내 이 만든 발명품에 대한 권리를 가질 수 있습니다. 내가 특허청에 등록을 하지 않으면 나의 발명품을 내가 만들었지만 이러한 권리를 얘기할 수 없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먼저 만들고 해도 내 지식 재산권을 인정받지 못합니다. 물론 특허청에 등록을 하려면 약간의 비용이 들어가요. 그렇지만 정말 이게 나만의 창의적인 제품이고 발명품이라고 한다면
다른 사람이 내 지식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꼭 등록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배우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 예전에 선생님이 남자의 자격을 봤었는데 이경규, 개그맨 이경규 씨가 꼬꼬면을 만들었었거든요. 근데 그 상표권을 등록하려고 특허청에 갔는데 어떤 다른 사람이 먼저 꼬꼬면을 등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경규 씨가 꼬꼬면이라고 등록을 못하고 이경규의 꼬꼬면으로 이렇게 등록을 해서 실제 그 이경규의 꼬꼬면이 상품으로 출시돼서 많은 사람들이 어떤 맛일까 궁금해서 그 라면을 사 먹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지식 재산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는 이러한 지식 재산 보호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어요.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고 자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코로나로부터 안전한 하루 보냈으면 좋겠고 즐겁고 행복한 하루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실가 시간에 만나요. 안녕.